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증민민사법 완전정복으로 계속 보시는데, 오늘은 용익물건 파트를 할 자리입니다. 용익물건에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바로 지상권으로 들어가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는 방법에는 채권적인 방법으로 빌려 쓸 수도 있고 물권적인 방법으로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채권적으로 빌려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겠죠. 물론 소비물의 경우에는 소비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냥 소비대차, 대차 빌려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것들은 채권적 방법으로 빌려 쓰는 것이고, 물권적 방법으로 빌려 쓰는 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 규정을 두고 있겠죠. 일단 그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일단 토지에 대한 물건이니까 부동산 물건이죠. 따라서 당연히 물권법 총칙에서 이야기한 거,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이 취득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지상권 물건으로서 제한 물건에 해당하고 용익 물건이다. 즉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용익 물건이고, 타인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타물건이다. 그 정도 하시고,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일필 토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면 교량, 전주, 광고, 탑 이런 거 있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농경지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전세권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작 대상인 식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리라는 것. 토지를, 즉 부동산 을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상린관계 규정 준용하고,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돼서 규정을 두고 있고, 부동산 이용권인 지상권과 전세권 쪽에 준용 규정이 있고, 임대차에도 유추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고, 물권이다, 강한 양도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양도 상속이 된다.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상권과 관련되는 조문 보면은 지료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 임대차는 차임을 요소로 하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고 전세권은 전세금에 부종하는데, 지상권에는 부종성과 관련되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임목의 벌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벌채권이 소멸되더라도 일단 지상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민법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되는 것이라는 것인데,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조문은 저당권 쪽에 있는 조문입니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에 속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그래서 저당권 실행 경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 경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그때 그 건물의 유지 존립을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그렇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이 건물 소유에 부속하는 종속적인 권리는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물권으로서 그 말은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상권과 임차권, 지상권은 물권의 방법으로 빌려 쓰는 거고 임차권은 채권의 방법으로 빌려 쓰는 거다. 그 정도. 이런 것들은 다 공부가 되고 난 뒤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존속기간과 관련돼서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장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 무한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최단기 보장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의 경우에 장기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거 위헌 판결 받아가 삭제됐습니다. 위헌 판결 받아서 삭제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표가 나오면 표를 외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다 해놓고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됐나 그거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상권이 어떻게 취득될 것인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취득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될 수도 있다. 법률행위에 의해서 취득될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으로서 등기가 있어야 취득된다는 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된다라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원인으로서 지상권, 물건으로서 뭐 상속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법리적으로 취득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시효 취득도 가능하지만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시효 취득 조문 자체에서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우리 법제에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데 이때 그 토지 이용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미리 토지 이용 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는 우리 법제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배제특약으로 배제될 수 없다. 그러나 관습법정 법정지상권은 배제특약으로 배제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 어떤 취득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될 수 있는데 이렇게 취득되었을 때 그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장기 제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영구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판례는 구분지상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 전부가 국유 토지는 아니겠죠. 타인 아파트 밑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토지와 관련돼서 영구 무한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철도, 지하철 지나가는 곳 토지 등기부 등본 뭐 개인이 지분만 알면 뗄 수 있으니까 한번 발급받아 보십시오. 지상권의 최단기 보장 규정은 있다. 석조, 석회조, 인하조 이런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아무리 짧아도 30년은 보장돼야 된다. 그 이외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아무리 짧아도 15년 보장돼야 되고 건물 위에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5년은 보장돼야 된다라는 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280조 최단 존속기간만큼은 인정된다라는 거. 이때 지상 건물의 허가나 등기 여부는 불문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료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는 짧아도 15년은 보장해줘야 된다. 수목 소유는 최단기는 언제나 30년이다. 지상권 설정 계약 갱신 원하기만 하면은 계약이니까 계약 자유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겠죠. 근데 지상권 쪽에는 임대차 쪽에 있는 법정갱신 규정은 없지만 주임법 상위법 쪽에 있는 법정갱신 규정은 없지만 갱신 청구권 규정은 있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당할 수 있는데 거절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수하기 싫으면은 갱신에 응할 수밖에 없겠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성립 요건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서 소멸해야 된다 라는 거 본문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뭐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실행 또는 2년 이상 지료 연체로 소멸 청구에서 소멸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 어쨌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권 행사해야 된다는 거. 갱신 청구 이게 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 행사만으로 갱신은 되지 않고 설정자가 갱신 청구에 응할 때 갱신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 만약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설정자가 이를 거절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거. 따라서 이 요건이 구비되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은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는 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이라는 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갱신하는 경우에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그 최단기 보장 규정 적용된다. 그것보다 연장은 할 수 있겠죠. 지상권의 효력. 뭐 타인 토지를 지상권자가 사용하는 거죠.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출발할 때 민법에서는 개념 정리, 의와 관련되는 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도출됩니다. 부동산 이용권이니까 상린관계에 따라 묻고 지상권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다 준용됩니다. 지상권자가 점유, 물론 지상권자도 직접 점유할 수 있고 간접 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죠. 지상권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뭐 존속기간 내인 경우에 지상권 강력한 배타적 절대적 효력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이런 거 필요 없이 존속기간 내라면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 물건이지만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 채권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양도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권리의 특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상권과 지상물 분리 처분 가능하죠. 뭐 별개의 것이니까. 지상권 이외에 담보권 설정 가능하죠.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료 뭐 요소는 아니지만 약정을 했다면은 뭐 그에 따라서 지상권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유상이 뭐 예상되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도 이 법정 지상권 지료와 관련되는 것은 유추 적용한다는 거. 지료 정감 청구권 민법에서 존속기간이 필요하고 돈 이야기 나오는 경우에는 정감 청구권 규정 다 있습니다. 지상권의 지료 정감 청구권, 전세권의 전세금 정감 청구권, 임대차의 차임 정감 청구권. 지료 체납 2년 이상 지료 지급하지 않은 때는 설정자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멸 청구권이 뭐 형성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불연속 2년 이상이어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지상권 기책 사유, 지상권자의 기책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되겠죠. 법정 지상권, 당사자 간의 지료에 관한 협의가 없고 법원에 의한 지료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 법정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없어도 그때는 체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년 이상 지료 체납을 이유로 한 토지 소유자의 소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는 지료가 안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졌으나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 기간 동안 지료를 연체할 때는
그 지체된 지료가, 연체된 지료가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서, 확정 판결 전에도 뭐 지급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이어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지상권 있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있죠.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한테 야, 너가 왜 내 토지 밟고 있냐,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지상권에 의해서 거절할 수는 있겠죠. 정당한 점유권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불법 증가하는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그건 없다는 거죠. 왜? 사용수익권이 이미 지상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받으면 되는 거지. 물론 무상일 수도 있겠지만 따라서 그 제3자가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는 건 아니죠.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른바 담보지상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토지 위에 뭐 건물, 수목 이런 걸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당권의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두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다 라고 한다는 거. 그랬을 때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한 경우에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해서 건물 축조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소유자가 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당권 등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변제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되면 이 지상권도 소멸된다는 것. 어쨌든 뭐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남의 그 빌려 썼으니까 뒤처리를 해줘야 될 것인데, 소멸하유 목적물이 멸실되면 토지가 유실되어서 바닷물에 잠겨버리면 토지가 있어야 지상권이 존재하겠죠. 토지가 없어졌는데 지상권은 없어질 거고, 존속기간 만료 또는 지상권 소멸시효에 의해서 또는 지상권자가 후순위 권리자 없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 안 되어 있는데 그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권 가지고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지상권 필요 없겠죠. 그래서 혼동에 의해서 지상권이 소멸될 수가 있고, 수용 원시 취득이죠. 강제 수용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지상권 뭐 소멸될 것이고, 지상권의 우선한 저당권 실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 싹 다 죽죠. 지상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 기로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고, 그 정도 하시고, 지상권자가 포기해도 소멸될 수 있겠죠. 뭐 권리 포기, 소유권 포기도 가능한 데까지 그 지상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무상인 경우에야 뭐 얼마든지 뭐 포기하면 되지만, 유상일 때는 자기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안 되죠. 손해 입혔다면 배상해야 된다. 그런 거. 저당권이 지상권 위에 붙어 있다면, 지상권이 없으면 저당권이 소멸될 것이니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 못 하겠죠. 동의하면 뭐 포기하면 되고, 약정 소멸 사유에서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거. 소멸되고 나면 뒤처리해 줘야 되죠. 지상물이 있으면은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 회복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계속 뭐 빌려 쓰고 싶으면은 그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지상권자가. 근데 뭐 존속기간 만료해가지고 지상물 수거하려고 할 때 설정자가 야, 그거 수거하지 말고 내한테 팔아라 매수 청구했을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 갱신 청구와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 앞에서 이야기된 거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고,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했죠. 그러니까 동시에 항변권 따라붙고, 지상권의 경우에는 목적 범위 내에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것으로서 필요비는 지상권자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를 들인 것이 있으면 그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전세권의 경우에도 그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대로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를 유지하는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유익비를 들인 게 있으면은 전세권의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 그런데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거.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임차인이 들였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지상권으로서 구분지상권, 이거는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공간에 대해서 상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분지상권은 특정청, 지하청, 지상청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 지나가는 곳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특정 청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은 안 된다는 거. 수목은 지하로 뿌리가 뻗고 지상으로 뻗어가죠. 그러니까는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은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당연히 법률행위에 취득하려고 하면은 그 범위를 특정해서 등기해야 될 것이고, 구분지상권 했고, 그 다음에 각종의 법정지상권 해놨는데, 성문법상 법정지상권도 있고 관서법상 법정지상권도 있는데, 일단은 구분지상권까지 하고 법정지상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